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어티의 최경철 사무총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은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건강,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전인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는 다 건강을 해야 합니다. 제가요, 호스피스 사역을 13년 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이에요. 사람이 고통을 갖고 있는데 신체적 고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고통들이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고통을 느끼는데요. 감정적 고통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환자가 또 감정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집착하고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느낄 수도 있죠.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친척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환자가 영적 고통도 느낄까요? 물론이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내가 목적을 이루었나?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요, 호스피스 원목으로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밤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잠자는 약도 드리고 또 통증 약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할머니랑 친해지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 간호사가 그러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머뭇거리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16살 때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죽었을 때 엄마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너네 오빠가 아니라 차라리 네가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자기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미웠다고 해요. 18살이 되어서 집을 나가고 그 순간부터 엄마를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집을 나간 후에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도 잡고 좋은 남편을 얻어서 아이도 낳고 손주들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극정성으로 그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자기 엄마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도 장례식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 엄마는 사별의 아픔이 있어서 나에게 심한 말들을 많이 했었던 거구나 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속이 상한 거죠. 어머니랑 화해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나처럼 이렇게 아프셨을 때, 죽어갈 때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종이를 갖다 주면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기도문으로 그 어머니에게 한번 글을 써보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열심히 썼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심한 말 한 것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한 거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곧 봬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저한테 줬을 때 제가 그 기도문을 잘 이쁘게 남들어서 벽에다 붙여드렸어요. 그 할머니에게 그 기도문을 밤마다 자기 전에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할머니가 밤마다 읽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할머니는 잠을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호스피스 간호사가 저에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그 할머니가 약도 아무것도 안 드시는데도 이렇게 잠을 잘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통증 약도 안 드셨고 그리고 잠자는 약도 안 드셨어요. 그 할머니는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적, 영적 고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어서 박수 치시는 분들이 없어서 또 칭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제 어깨에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좀 자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은 안타깝게도 제가 호스피스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전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전인적 문제를 죽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환자가 되기 전에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 노트는요, 전인적 건강에 투자를 하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밑줄 쫙 그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신체적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몸을 씻고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마사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또 운동하고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신체적인 데 많은 투자를 하지만은 내 내면적인 데는 돈도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건강한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이요, 내 정신이나 내 감정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심리학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어딘가는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전인적으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